탄수화물의 대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단당류, 이당류, 오리고당류, 다당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을 했느냐? 탄소 수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3탄당, 5탄당, 6탄당 이렇게 탄소 수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카보닐기에 알도즈, 알데하이드기를 가지고 있는 알도즈, 케톤기를 가지고 있는 케토즈. 자, 알데하이드기는 CHO, 이걸 알데하이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CO 이기를 케톤기 또는 다른 말로 카보닐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데하이드기를 가졌는 당을 알도즈라고 이름 부르고, 케톤기를 가졌는 걸 케토즈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알도스, 알데하이드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글루코즈입니다. 그 다음 5탄당 리보스도 마찬가지고, 그리세랄데하이드, 에리스로스, 트레오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기억은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케톤기를 가지고 있는 건 대표적인 게 플락토스, 과당입니다. 플락토스, 과당. 그럼 우리가 포도당과 과당은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 그 다음 만노즈.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하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자, 알파 디글루코즈, 베타 디글루코즈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자, 고리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알코올기가 아래쪽으로 배양한 경우와 위쪽으로 배양한 경우 두 가지 만들었습니다. 자, 그걸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둔 것보다는, 자, 이렇게 고리 만들어 두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죠? 자, 육각고리, 오각고리. 자, 육각고리, 지금 이것이 알파 디글루코즈 그랬어요. 육각고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산소 6개. 육원자고리 이겁니다. 자, 사슬 구조에서 고리 구조 만들면서 1번 탄소의 알코올기가 아래쪽으로 배양했다. 그러면 알파 디글루코즈다. 만약에 위쪽으로 배양시켰다. 그러면 베타 디글루코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알파 디글루코즈하고 베타 디글루코즈는 분명히 분자식은 똑같아. 근데 물질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성질체입니다. 이성질체인데 이걸 이름을 특별히 어떤 이성질체라고 불렀나 하면은 아노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노머 탄소에 치환된 알코올기 방향이 아래쪽으로 배양했으면 알파, 위쪽으로 배양했으면 베타 이렇게 구분을 했다. 그래서 아노머 탄소에 치환된 알코올기 방향에 따라서 알파, 베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이걸 아노머라고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경우, 그 다음 또 에피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에피머는, 자, 이와 같이 글루코즈와 2번 탄소의 알코올기가 포도당과 비교해서 좌우 하나만 바뀌었죠. 위치가 바뀌었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카이랄 중심에서만 구조가 다른 이성질체, 이걸 에피머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에피머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럼 아노머, 에피머 설명 다 됐습니다. 자, 2번 탄소의 알코올기와 수소가 방향이 다른 것이 만노즈. 그러니까 2번 만노즈, 2만
4번 탄소 갈락토스입니다. 2만 4갈 포도당 하고 구조가 카이랄 탄소 하나의 알코올기 수소가 위치가 바뀌었다. 에피머. 그 다음 사슬 구조에서 이렇게 고리 구조가 만들어진다. 고리가 풀리면 사슬로 간다. 자, 이걸 육각고리와 이와 같이 오각고리 형태. 자, 대표적인 게 글루코즈 갈락토스는 육각고리를 만듭니다. 그럼 오각고리는 전혀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 수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그 다음 플락토스는 오각고리를 주로 만듭니다. 오각고리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입체 이성질체 DL 거울상 이성질체 뭐 여러 가지 이성질체 종류 지금 많이 나오잖아. 그죠? 자, DL 이거 이름을 어떻게 붙였느냐? 탄소가 치환기 4개 종류가 다 다르다. 이 탄소를 카이랄 탄소, 부재 탄소라고 이름을 불렀죠. 부재 존재한다는 것은 거울상 이성질체가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거울상 이성질체가 존재하더라도 두 개를 포개해 봤을 때 완전히 포개진다면 같은 물질이에요. 내가 그리기는 거울상이지만은 포개진다는 얘기는 같은 물질이야. 실제로 이성질체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안 포개졌다 그러면은 물질이 다르다. 그럼 다르다면은 이걸 이름을 어떻게 다르게 불려야 되잖아. 그 이름 부르는 것이 지금 얘기했어. D 그리세랄데히드, L 그리세랄데히드. 뭘 기준으로? 알코올기가 우측에 위치한다면은 D, 좌측에 위치한다면은 L. DL은 영어의 right, left가 아니고 독일어의 dexter rotatory, lever rotatory에서 독일어의 오른쪽, 왼쪽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이성질체 중에 부분 입체 이성질체도 있다. 자, 2개 이상의 카이랄 중심을 갖는 분자에서 거울상이 아닌 입체 이성질체를 우리가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고 그럽니다. 그래, 이성질체 종류 많죠? 그 뭐 이름은 다 모르더라도 에피머 그러는 거 이거는 시험 문제에 가끔 등장했습니다. 등장했고 이제 사슬 구조에서 고리 구조 만들어서 이제 이 고리 구조를 이용해서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지금 이제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만들 때 자, 우리가 만드는 걸 대표적인 것 자, 이게 포도당 아래쪽으로 알코올기 배양한 알파 D 글루코즈입니다. 알파 D 글루코즈가 이렇게 쭉 포리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한 300에서 500 그랬는데 실제로 뭐 300, 500이 아니고요. 뭐 몇십만 분자도 되고 이렇게 아주 긴 포리머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아밀로즈 구조가 어떻고 아밀로펙틴 구조는 어떨까? 자, 셀룰로즈 구조와 녹말 스타치 구조는 어떻게 다르냐? 그 말입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이 아밀로스 반복 단위 그러는 것은 이게 녹말이고요. 녹말. 셀룰로즈 이거는 우리 먹는 식이섬유 셀룰로즈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건 알파 D 글루코즈가 포리머 형성했는 거고요. 이거는 베타 D 글루코즈가 포리머 형성했는 겁니다. 이게 베타 D 글루코즈다 그러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돼요? 이거 이해 안 된다 그러면은 다시 알파 D 글루코즈 두 분자 가지고 녹말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이당류 엿당 만들어 보시고, 셀룰로즈 베타 D 글루코즈 가지고 셀룰로즈 만들어서 나가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자, 아밀로즈 구조와 아밀로펙틴 그랬습니다. 자, 아밀로즈 구조는 이렇게 1,4결합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 포리머입니다. 그런데 1,6결합으로 격까지가 나죠. 이게 바로 아밀로펙틴 구조입니다. 아밀로펙틴 구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끝쪽이 비환원 말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4결합 수갑이 채워지잖아. 1,4결합 수갑 채워지죠. 결국에는 이 고리 구조가 사슬 구조로 열려야 된다면 어느 결합이 절단이 돼야 돼요? 가수분해돼야 돼요. 이 결합이 절단이 돼야 돼요. 맞죠? 그럼 이 결합이 절단이 되려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4결합으로 엮여서 절단하기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쉽게 절단할 수 있는 결합이 그러니까 사슬이 열릴 수 있는 게 어디냐? 이거 하나예요. 이거예요. 여기는 지금 결합이 형성 안 돼 있으니까 이건 지금 열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열려지면 이것이 알데하이드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알데하이드기는 남을 환원시킬 수 있는 환원력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환원말단이라고 합니다. 환원말단. 그럼 나머지 이거는 비환원말단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여러분들 아밀로즈, 아밀로펙틴 구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계속 포리머가 형성됩니다. 끝에 이게 환원말단입니다. 그러면 격까지, 자, 이게 이렇게 오다가 여기 격까지, 격까지. 그러니까 1,4결합으로 쭉 오다가 격까지 1,6. 그러니까 1,6결합을 가졌는 걸 우리가 아밀로펙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찹쌀. 우리가 일반 살하고 찹쌀하고 구조가 좀 다르죠. 찹쌀은 거의 100%가 이 아밀로펙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밀로펙틴 구조. 일반 쌀에는 약 한 80%, 나머지 한 20%가 이 아밀로즈 구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포리머도 받고 아밀로펙틴도 받고, 그 다음 우리 몸속에 이와 같이 아밀로즈, 아밀로펙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존재합니다. 글라이코겐입니다. 글라이코겐. 우리 몸에 약 한 300g 정도 가지고 있잖아. 자, 글라이코겐. 그럼 글라이코겐하고 이 아밀로펙틴 구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점은 뭔지 한번 관심 가지시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탄수화물 중요한 부분 여기서 마칠게요.